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사실 괜찮은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제 국제유가가 제법 빠졌거든요. 지금 99달러도 잘하면 깨질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그러니까 유가가 빠졌다라는 재료가 있었고, 이거는 분명히 시장의 우호적인 재료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라고 단정 짓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안정이 되면 환율 안정되고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좀 걱정하는 건 루브라 결제 때문에 이제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루브라로 천연가스를 이제 결제하라고 했다. 그럼 뭐 천연가스 얘기긴 하지만 이것도 결국 이제 유가 쪽으로도 전이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한 거죠. 근데 러시아도 그렇게 세게는 못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PNG는 그 루브라로 결제하게 하고 LNG는 유로로도 가능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PNG는 이제 파이프로 가는 거. 그러니까 LNG는 압축을 해가지고 액화시켜서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액화시키면은 한 600분의 1로 압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유로로 결제 가능하게 했고, 또 설령 이제 PNG로 된 거라 하더라도 러시아 은행에다 보내면 거기다 이제 환전해가지고 또 결제가 가능하게끔 했기 때문에 완벽한 루브라 결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또는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갈 재료는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증시의 우호적인 재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이 하루에 100만 배럴씩 6개월 동안 1억 8천만 배럴 정도 방출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미국의 이제 비축유를 줄이게 되면 이렇게 뚝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비축유 잔고가 이렇게 확 이 정도로 파격적으로 미국에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 빠지는 거는 분명히 어떤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는데, 투자자들은 생각이 좀 딴 데가 있죠. 유가가 빠져도 다른 게 더 걱정이 돼. 그게 뭐냐면 역시 이제 금리.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이가 되게 좁혀져 있죠. 그러니까 2년물이 2.38 돼 있고 이제 10년물도 2.39 거의 붙어 있잖아요. 이게 아침에 제가 새벽에 잠깐 봤을 때 잠깐 순간적으로 역전됐던 것 같기도 했는데, 어쨌든 금리 차이가 붙어 있거나 역전되거나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만 이런 것들도 걱정이 되고, 또 이제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 주변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한다더라. 뭐 이런 것들도 걱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유가 하락했다라는 재료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주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반응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좀 경계감이 좀 이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찝찝했던 게 이제 미국이 막판에 확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이제 막판에 그런 대로 선방하다가 이제 뒷부분에도 갑자기 빠졌는데, 이건 오늘 로이터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옵션 거래 때문이었다. 이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이제 JP모건에 속해 있는 이제 헤지펀드가 뭐 옵션을 막판에 이제 거래를 대량으로 일으켜서 그 옵션 거래 영향으로 막판에 많이 빠진 거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 경기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니까 이거라면은 그냥 해프닝에 가까운 건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증시가 저렇게 갑자기 빠졌네. 이것도 신경 쓰이고, 여기에다가 대형주가 또 빠졌잖아요. 삼성전자, 뭐 대형주들이 이렇게 좀 시가총액 9위까지 다 빠졌는데 오늘 17포인트 지수가 빠졌죠. 근데 10포인트가 IT하고 저 2차 전지 쪽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한 10포인트를 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대형주들이 이렇게 좀 빠지다 보니까 이게 대형주 눌러버리면 외국인들이 선물도 눌러버리면서 하락장으로 몰아가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된 거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7만 원에서 다시 이제 좀 은근하게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수가 이제 박스권 하단으로 가려나 보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 그런 투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보면 그래도 삼성전자 오늘 다행스러웠던 게, 이게 지금 분차트인데 69,000원 위에서는 어떻게든 견뎠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중요한 게 68,800원이 블록딜 단가거든요. 그러니까 블록딜 단가는 지켜낼 거야,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그게 깨진다라면 그 지지선이 없잖아,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걱정하면서 매도 물량이 확 늘어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든 이제 69,000원에서 버텼다라는 거는 69,000원이 대단한 주가라는 이제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블록들 단가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견뎌내겠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나마 오늘 다행인 건 삼성전자가 여기서 견뎠다라는 거. 그런데 조금 이제 불편한 건 하이닉스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약세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제 오늘 좀 불편했죠.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AMD 주가도 오늘 8%나 빠졌고. 그러니까 그 반도체나 또 반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밀렸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미국에서 그 헤지펀드 관련된 옵션 거래 영향인지
아니면 이제 반도체 업황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건지 좀 봐야 되는데, 그 기준은 뭐 오늘 저녁에 미증시에도 이 관련주들이 빠지지 않아야 되고, 삼성전자는 69,000원에서 오늘같이 버텨내면서 이제 수급이 뒤집어지고 이런 구도가 나온다라면 이제 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월요일에 좀 확인이 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3일 연속해서 매도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제 매도를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근데 이제 오늘 금융투자가 매도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금융투자는 어차피 매도 사이클로 바뀔 거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매도로 바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금융투자는 뭐 하루 빨리 매도로 나온 거니까 이건 예상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진정시키는 것까지는 왔거든요. 사실 오늘 700억 매도래도 삼성전자를 1,600억, 그 다음에 우선주를 3,000억 팔았기 때문에 300억 팔아서 삼성전자만 1,900억 팔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 매도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틀 전부터 보면 외국인들은 순매수한 업종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일단 매도 진정과 전기전자 제외하고는 매수하는 단계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좀 매수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돌려놔 줘야 이제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좀 나타나 줄지, 실적 발표 전에서 삼성전자 수급이 좀 바뀌게 될지, 요거는 시황상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 바뀌면 지수는 그냥 2,700, 2,750이 되는 거고, 바뀌면 이제 2,700 이상까지 한번 가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포인트로 보면 뭐 계속 반도체주,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해외 쪽에서 이게 이제 여기서 반도체주가 밀려버리면 이제 시황이 좀 깨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반도체주 약하고 우리나라도 약하고, 뭐 미국에서 약하니까 우리도 약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AMD,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좀 관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에 전통적으로 우리 증시가 좀 강했거든요. 미증시도 강했고 우리 증시도 강했어요. 그래서 이 징크스가 이번에도 좀 이어질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급이 터져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대형 IT주들의 수급하고 연결지어서 재현될 건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가 어차피 이제 매도 우위를 잠깐 보일 가능성이 없어요. 어차피 또 잠깐 매도했다가 또 다시 매수로 바뀌는 주체인데, 근데 어쨌든 이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해버리면 지수가 못 견디거든요. 지금 이제 금융투자가 매도 사이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왕이면 이제 반도체주, 자동차주 이쪽으로 좀 붙어줘서 지수를 좀 올려주면 좋겠죠. 요 구도. 그다음에 오늘 특징주는 엔터 플러스 리오프닝. 사실 엔터도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화장품, 여행, 뭐 이런 종목군들 되게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강했는데 이 구도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리오프닝이 된다라는 거는 공급망 문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되니까, 뭐 다른 종목군들도 강세를 보이는지 이것도 좀 다음 주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증시가 코스닥은 계속 올라갔었고 코스피도 2017년 이후에는 다 올랐었거든요. 이런 어떤 패턴이 좀 이제 다음 주에 좀 요대로 또 가나보다 이런 분위기로 좀 반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주말 방송에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주 내내 올려놨던 공부합시다, 이제 주식 상식 관련된 내용들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관련주들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 한 번씩은 꼭 좀 이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